안녕하세요.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지 균형을 맞추는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볼 북한이탈 주민 정민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생활 경제 코치이신 박미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우 씨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어떻게 되세요? 들쑥날쑥합니다, 저는. 네. 수입과 지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나간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요. 별로 계산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돈 관리의 기본 원리일 텐데요. 대표님, 수지 균형이 어떤 건가요? 쉽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용어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네, 안 되죠. 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신용 좋아진다. 네. 아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냥 파악이 안 됐을 뿐입니다. 계속 네네. 그랬으면 계속 돈이 남아서 부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아직 달라진 게 없느냐?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수입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뻔하니까.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그냥 자기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들쭉날쭉하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수입의 불균형부터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라고 했지만 돈이 나가는 곳은 세 군데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빚을 갚는 거. 네. 예, 그쵸. 예전에 썼던 과거의 지출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지출. 지금 먹고 사는데 쓰는 돈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미래를 위한 저축. 네. 예, 앞으로를 위해서 모으는 돈이죠.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수입에 맞아야지만이 그래야 수지 균형이 맞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대표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수지 균형이 뭔지는 이제는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수지 균형을 통해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표 기억나세요? 네네. 네, 우리가 여기서는 8가지 분야, 여기에 없는 것 중에 또 있을 수 있죠? 네.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 항목이 또 생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차가 없으니까 차에 대해서는 안 쓴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파악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이걸 쭉 보시니까 이렇게 금액은 합산이 되거든요. 네. 봤는데 이분이 수입은 200만 원인데, 그쵸? 네. 보니까 지금 다 더했더니 2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높네요. 네. 이런 거는 이미 수지 균형상 지출이 벌써 넘어선 거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현재 지출만이 다가 아니다. 이분은 보니까 대출도 갚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축도 하고 있단 저축도 말이죠. 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를 다 한꺼번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내역이 아니라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을 넘게 쓰고 저축은 23만 원을 하고 월 빚을 갚는 게 한 22만 5천 원이라서 얘네 세 개를 더했을 때 수입과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분은 지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가 뭐 시원하게 한 50만 원 네, 넘게 60만 원 가까이. 네. 자, 민우 씨.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저축은 버는 돈이잖아요. 네. 그건 빼야죠. 저축을 뺀다. 그 버는 돈이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좀 지출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뭐 저축이나 대출 중에서 뭔가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1, 2만 원도 아니고 지금 50만 원을 빼야 되는데 지금 쓰는 돈도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다 필요한데 쓰는 것 같아요. 이때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건 왜 샀을까 이건 왜 샀을까 이러기보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중요해서예요. 네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고통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줄을 세웁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먼저 살아남아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될까?
지금 살아남아야 지금 미래 돈 벌 힘도 그 제가 현명한 거죠, 그냥. 이야, 이 대단하네, 민우가 그냥. 굉장한 진리 아닙니까? 아, 그런데 빚은 어때요? 근데 빚은 꼭 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밤에 노가다 한 번 더 나가서 좀 더 벌어야죠, 뭐. 굉장히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 그쵸. 예. 그쵸? 예, 큰 틀에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세부적인 것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비율로 맞출 수 있을지 전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죠. 건강한 비율. 차마다 연비가 다르죠. 그렇죠. 중형차, 소형차 다 다릅니다. 네네. 사람도 연비가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버는데도 60만 원을 쓰고 40만 원을 저축을 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분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이게. 네네. 아, 지금 뭐 여기 옆에 퍼센트가 나오죠. 네. 130%를 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늘어나고 빚이 늘어난 것은 이게 우연은 아니었네. 자,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합시다. 네. 어떻게 하느냐? 수입은 참 잔인하게 변화가 그대로, 없어요. 네.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두 그대로죠? 예. 부채도 그대로. 부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조정하자고 했었죠? 저축이랑 지출. 네. 근데 이분 보세요. 지금 저축을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하고 있네요. 꼭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저축도 날린다면, 아이들이 어리다면, 과연 쉽게 저축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것마저 안 하고 살면 이런 심리적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포기 못 하겠대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만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출로 줄이겠다. 지출로 난 승부를 보겠다. 왠지 그러면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150만 원. 예.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전문가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150만 원만 쓰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부부간에 한쪽이 이게 뭐냐? 우리는 줄여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기분이 2배, 3배 비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지금 본인이 결정하게 했잖아요. 저축을 날리는 게 내가 보기엔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이 나는 저축을 그냥 하고 차라리 더 덜 쓰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요 상당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도 마을 버스도 못 탄다 이렇게 아우. 생각하는 거하고요. 나는 이제부터 만보 걷기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기로 했다. 똑같이 돈은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때 보이세요? 후자가 훨씬 예.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돈이 없어서 못 쓴다 보다 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예산이라는 것은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지출을 줄이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출을 잘 줄일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힘차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울한 시간이 다가왔죠. 어쨌든 결단은 150만 원에 살기로 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난 저축하고 살 거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럼 고정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네, 네. 고정 비용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니까 고정 비용에서 줄일 걸 들여다보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하나 빼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빼본 게 정수기. 집에서 물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어요. 정수기 끝! 해고자 했는데 생활에 큰 불편이 생각보다 없어. 그럼 이거는 비용이 굳었어요. 내친 김에 인터넷 빼봤습니다. 그랬는데 죽겠더라고요. 세상 인터넷이 공기와 같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넣으면 퓨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항목별로 조정이 들어가야지만이 전체적으로 5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전시 지출, 전시 예산 지출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 생계비라는 걸 나라에서도 정해서 그거에 맞게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의 최저 생계비는 얼마일까? 정말 이것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200은 버니까 그래도 영화는 보자, 고기는 먹자 하나씩 늘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마음이 네. 낫더라고요. 경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결핍은 최고의 스승이다.
우리는 계획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을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돈 관리 방법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듯이 그렇게 해서 써나가는 습관을 키운다면 아무래도 돈을 막 무작정 아껴야 된다, 그 다음에 낭비한 것 같다, 이런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들을 일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께서 저희한테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민우 씨가 한번 맛깔나게 읽어주실래요? 아, 네. 저는 탈북 5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랑 거의 30대 같네요. 처음 한국에 정착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텅 빈 통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랑 똑같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본인이 무조건 돈을 안 쓰겠다 작정하고요. 작년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는 좀 생겼는데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요. 돈은 어디까지 아끼고 살아야 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분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이분에게 좀 조언이 되는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 아끼고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돈이 있어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다 없잖아요. 스스로 이 선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꼬리표를 붙이기? 이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에 좀 구체화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뭐 집을 좀 뭐 이사를 할 거야. 언제까지 뭐 결혼하신 분들이면 아이들의 학자금을 마련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구체화시켜야지만이 이 막연하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여유를 찾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해 보이십니다. 오늘 박미정 대표님 모시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주제별로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정 대표님, 정민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